안녕하십니까. 맑은 농장입니다. 5월 3일에 올린 영상이 자두 적과 요령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 분이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화가 오거나 혹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두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제 쪽에는 문제가 없고 시청하는 쪽에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에 장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또 구독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7분 몇십 초 부분에 영상이 까맣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까맣게 나옵니다. 뭔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 밭은 저번 5월 3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화와 자두가 주력 품종인 밭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기대만큼은 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농사 짓는 데에는 아쉬움이 없을 만큼은 이제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적가를 할 수는 없고 우리 가족끼리 이제 할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뒀습니다. 5월 9일 날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 1차로 적가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9일 이후에 5월 한 15일 내지 20일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두는 7cm 간격 정도로 두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멘트의 이유는, 그거는 이제 주인마다 다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조금 더 드물게 두어서 과일을 크게 하고 싶다든지, 혹은 뭐 더 많이 열매를 둬서 생산을 많이 하고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7cm 간격 정도로 두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저희 집에 자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 나무는 이온 다주지 수형들로 이제 만들어진 나무들입니다. 한 주에 주지가, 이게 주지입니다. 이게 주지가 16개 정도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6개 정도 관리가 되었는데, 자두를 7cm 간격 정도로만 둬도 이제 엄청 달린 가지입니다. 7cm 정도만 둬도 이 주지의 길이가 4m이니까 거의 한 40개 50개 정도 되나요? 5, 7에 35, 50개가 더 됩니다. 5, 60개 정도가 달리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만 관리를 해도 나무가 정상적으로 키워내는데 뭐 아주 여유롭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열매를 두게 되면 나무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7cm 간격으로 열매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나무는 조화입니다. 조화. 후무사와 같은 계열이고, 도담이나 도담도 마찬가지로 이 조화 적과 작업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어떤 품종은 또 열매를 많이 달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화나 도담 이런 나무들은 그래도 열매의 굵기가 어느 정도 한 150g 정도는 되어야만 이제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바이오 체리나 화이트 슈가 이런 것들은 열매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속당 하나 정도씩 남겨두려고 합니다. 화속이라고 하면 요런 게 화속입니다. 요게 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 뭉치가 꽃을 몇 개씩 이제 내년에 피우게 됩니다. 그럼 몇 개씩 한꺼번에 피운 것을 화속이라고 합니다. 화속당 바이오체리나 이런 많이 달아도 되는 자두는 화속당 하나 정도씩 두고, 그리고 조화나 도담 같은 경우는 화속 하나에 열매 하나 두고, 그리고 화속은 2개를 따내고, 즉 화속 3개당 하나 정도씩 열매를 두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제 나무가 화속을 얼마나 짧게 혹은 얼마나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아마 다를 겁니다. 다르다면은 저는 이제 7cm 간격으로 열매를 두려고 한다고 아까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속당 하나씩 두면 되는데, 화속당 하나씩 두면서 7cm 간격으로 두면 되는데, 이제 화속이 아닌 이제 단과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단과지입니다. 이런 거 단과지인데, 요게 원래는 화면이 잡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요 과지가 단과지라고 하는 거는 요게 과지가 요 주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온 이 단과지는 잎의 수가 많다면, 그리고 이 단과지의 굵기가 요보다 살짝 더 굵다면 열매를 2개 정도 남겨도 됩니다. 저는 요거는 지금 현재 약하기 때문에 하나만 뒀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굵어지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열매가 달릴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가지 끝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달리는데, 여기 달리면 어쩌면 2개 정도, 내년에는 2개 정도 달아도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도담과 조화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설명드렸던 요 영상의 내용으로 대체를 하고 다른 자두 품종을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쿠미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거는 요 단과지, 예를 들면 요 단과지 잘 안 보입니다. 요 단과지라면 지금 한 5개 정도가 쓸만한 그에 달렸는데 2개 정도를 남길 겁니다. 조화 같으면 혹은 도담 같으면은 아마 이 가지에는 하나 정도밖에 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쿠미는 수분수 기능도 하는 이런 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소과종 열매 자두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달아도, 열매가 좀 작아도 자두의 상품성을 유지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여기도 2개를 달아뒀습니다. 이 단과지도. 어쨌건 이 구미는 조화나 도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다릅니다. 이 나무는 홍민 1호입니다. 6월 20일 내지 25일경에 익는 그런 품종인데, 보기도 좋고 열매도 굉장히 큽니다. 조생종 자두 치고는 아마 거의 제일 큰 품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영상에는 이제 아마 표현이 되어 있지 싶은데, 아마 150g 가까운 그런 무게를 나타내지 않는가, 하나당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생종 품종은 아무래도 열매가 작습니다. 작은데 이 홍민 1호는 보기도 좋고
열매 크기도 크고, 보기 좋은 내용은 이제 크고 열매가 붉은 빛이 도는데, 그 붉은 빛이 도는 모양이 아주 진짜 미인다운 그런, 자두의 이름이 이제 홍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두 품종명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이 신맛이 너무 강해서 제 입에는 전혀 맞지를 않고, 시장에서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는 이 품종도 도담이나 조화처럼 7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품종은 알프스 왕자입니다. 지난해에 공판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은 그런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험적으로 두 주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품성의 평가에 대한 것은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시장의 평가는 좋지만 열과가 굉장히 심하고, 자두의 끝부분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이 뭐 헤칼리라고 그러나요? 열매의 씨앗도 이제 갈라지기도 하면서요, 끝부분이 공간이 생겨서 시각적으로 농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속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맛이 워낙 강하고 맛이 워낙 좋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알프스 왕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열과가 굉장히 심하고 또 낙과까지 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열매를 좀 많이 달아뒀다가 나중에 그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적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를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알프스 왕자는 이제 열매가 다 익어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계란형처럼 시장에서 평가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열매가 좀 예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예, 이번에는 화이트 슈가입니다. 화이트 슈가는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 도대체 자두인지 포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이것도 역시 수분수 역할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보면 열매밖에 없습니다. 열매. 이렇게 많이 달리는 품종들은 주로 이제 수분수 역할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런 나무는 한 그루만 적가해도 한두 시간은 아마 좋게 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예, 화이트 슈가는 맛도 나름 괜찮습니다.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하는데 왜 유럽인들이 좋아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먹어본 바로는 수분수 자두치고는 맛이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흰색의 자두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두 명에도 명이 이제 화이트 슈가, 화이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열매도 흰색으로 익어갑니다. 은은하게 익는 것이 아이보리색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조화나 도담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화속당 하나 정도씩 남겨서 좀 많이 달 수 있는 그런 품종의 자두이고, 그리고 열매가 비교적 소과종인 열매입니다.
예, 이 나무는 바이오 체리라고 하는 그렇다고 체리는 아닙니다. 자두입니다. 바이오 체리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제 밭에 도담이나 조화의 수분수 역할을 하라고 심어둔 자두입니다. 이 품종도 수분수 역할을 하는 품종답게 엄청나게 달립니다. 아까 화이트 슈가와 뭐 거의 다를 바 없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꽃가루가 많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속당 하나 정도씩 남겨둬도 그리고 또 소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속당 하나 정도 남겨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매를 잘 가꾸기만 하면 시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도 예, 바이오 체리입니다. 이게 젓갈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며가며 젓갈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나무인데 여기 이제 살구나무가 이렇게 작년에 접붙여 놓은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가 아니라 살구가지겠죠. 살구가지. 같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숭아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엄청 달리는 그런 품종인데 얘는 플루오토입니다. 지인이 접수를 줘서 이렇게 접붙여서 열매를 다는데 엄청 달립니다. 얘도 엄청 달리는데 장마기에 열과가 생기고 낙과가 생겨서 거의 수확을 하기가 힘든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품종들은 맛은 좋습니다. 맛은 좋은데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어쩌면은 비닐하우스 안이나 이런 데서 재배되어야 되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도 이 열매밖에 안 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젓갈을 해서 열매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은 어느 정도는 찍었습니다. 젓갈에 대한 것은 다 이제 다시 찍었는데, 요약하면 자두는 7cm 정도 간격으로 열매를 하나씩 두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수분수 역할을 하는 자두이거나 혹은 소과종인 자두, 소과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0g 정도 내외의 자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당 100g. 조금 전에 봤던 이쿠미나 바이오체리, 화이트 슈가 이런 것들은 60g 내지 70g, 이제 커봐야 80g 정도 나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속당 하나 정도씩 남겨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자두이고, 일반적으로 후무사, 조화, 그리고 일부의 대석도 모든 것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대석, 그리고 도담, 뭐 이런 것들은 추희, 이런 것들은 7cm 혹은 주인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이상도 남겨둬도 되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사 짓는 모든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7월 내지 8월까지는 병충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속기에 이제 매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알속기를 잘 하셔서 7월에
혹은 8월의 수확기에는 아주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